저희가 준비한 3위입니다. 새마을금고 조사에 금융감독원도 가세한다. 예.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의 핵심은요. 사업자 대출이 적절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여부일 겁니다. 새마을금고 측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현장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면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자 관련 내용으로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운영자 자체 있습니다. 저희도 뒤통수를 맞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거죠. 혹시 오늘 어떤 거 위주로 좀 살펴보실 계획이신가요? 오늘 언제까지 좀 진행하실 예정이에요? 새마을금고에 대출 신청을 할 때 주택 구입용이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대출하면서 허위 서류를 낸 점, 이게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된다. 일단 최병무 의원님, 정부 기관까지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 새마을금고도 자체 조사를 일주일째 한다고 하는데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이제 금융기관을 이제 들여다볼 여러 규제 혹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금감원이 이거 용도 변경 대출, 사업자 대출이 적합한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 조금 더 총선 앞두고 파장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어제 한 10시간 정도를 조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예. 저는 뭐 저희도 이런 거 취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게 뭐 10시간 내지는 뭐 일주일씩 조사할 문제인가 싶어요.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지금 일주일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아마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자, 이게 너무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당장 유권자들은 양문석 후보를 찍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됐든 금감원이 됐든 행정안전부가 됐든 누가 제공을 해줘야 되는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아마 좀 미적거리니까 이제 금감원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전문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신속하게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게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 일주일씩 갈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중앙회에서 어제 오늘 정도 이렇게 조사해서 뭐 중간 결과라도 빨리 유권자들한테 알려서 유권자들이 양문석 후보를 찍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잠시만요. 이거 관련 논의를 하기 전에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속보가 들어왔는데 잠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는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서 지금 현재 있는 의대 중요한 문제, 의사파업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직접 만나서 대화를 원한다라면서 전공의들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는 게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얘기거든요. 이현정 의원님께 네. 속보 내용만 짧게 하면 어제 윤 대통령이 한 50분간의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 물론 2,000명 증원 명분과 당위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나하나 얘기하긴 했지만 2,000명이면 금과학조는 아니다. 고집하게 않겠다는 정원 변동 시사를 했는데 전공의들을 만나고 싶다는 뜻은 좀 한 발 더 나아간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2,000명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집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했고 어제 성태훈 정책실장도 KBS에 나와서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가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가 이제 지금 이번 문제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키 스테이션인데요. 여기서 오늘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예. 전공의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십시오라는 건의를 했어요. 지금 전공의들이 지금 복귀를 하고 있지 않고 특히 이번 사태가 촉발된 게 이제 전공의들의 어떤 이 업무 거부 때문에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대통령실에서 오늘 조금 전에 대통령실 입장으로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고 예. 이제 지금 관건은 이제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가 있습니다. 박단 대표라고 있는데요. 예. 이제 아마 그쪽에서 어떤 입장이 나오는지 아마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는 일단 전공의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과 이들이 직접 만나서 어떤 의견 교환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좀 접점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어제의 어떤 담화 이후에 대통령이 이제 2,000명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서 대학교 교수협회가 이런 어떤 이 중재안을 낸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에 또 하나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반응을 내놨기 때문에 저희가 뉴스탑10 시간 안에 전공의 측의 혹은 전공의의 공통적인 대표적인 목소리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그 반응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양문석 후보의 이른바 편법 대출 논란으로 돌아와 볼까요? 사실은 이 금융감독원은 거대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이제 감독을 하고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을 통상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이제 알려진 얘기인데 금감원과 행정안전부, 특행안부가 금감원의 현장검사 참여를 요청하겠다. 그런데 이런 정부 기관 말고도 선관위 얘기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양문석 후보가 2년 전 경남도지사 출마 당시에 고의로 딸의 대출 사실을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을 2020년도에 취득하였으므로 적어도 2022년 경남도지사 선거 때는 또 해당 내용이 고시 또는 공시되어졌어야 할 겁니다. 당시 딸이 대출받은 사실이 누락되어져 있습니다. 김준욱 대변인, 이게 사실은 지금 편법 대출론에 이제 가세하는 이제 정부 기관이 금융감독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근데 여기에 더해서 과거에 5억 물품 사업장을 대출했는데 여기 부분, 그러니까 선관위에 2년 전에 경남도지사 부분에서도 실제로 재산 축소로 신고한 거 아니냐. 이 부분까지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도 나설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게 국민의힘이 의혹 제기한 게 사실이라면 나중에라도 설사 양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선관위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엄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라도 부메랑이 될지 이거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까요? 글쎄요, 저 부분은 저도 지금 이제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또 그 공소시효가 얼만큼 되는지, 저게 문제가 정말로 되는 부분이 있는지, 저 선거가 22년도의 지방선거가 이번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법적인 부분이니까 그건 뭐 금방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양문석 후보가 어쨌든 편법적으로 그 대출을 했다라는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선관위나 또는 지금 새마을금고를 검사하고 있는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들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나 빨리 검사 결과를 좀 정확하게 밝혀주시면 저희도 당도 또 후보도 어떤 평가를 하거나 어떤 입장을 정하는데 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는 양문석 후보가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실은 양문석 후보가 지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그 유권자들께 설명을 한 부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개인의 문제를 이미 넘어서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단계가 이 단계가 본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빠르게 판단할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김준욱 대변인, 아까 최병무 의원이 잠깐 지적하시긴 했어서 뭐 들여다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하더라도 총선이 사전투표까지 고려하면 일주일도 안 남았고, 근데 이제 민주당은 뭐 후보 개별로 하고 어제 본인이 집 팔고 집 팔 돈 대출금 갚고 기부한다고 이제 그걸로 이제 다 끝나는 건지, 이제 선관위든 금감원이든 혹은 행정안전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의혹이 나오고 문제 제기를 해도 뭐 양 후보 측은 이제 더 할 건 없는 거고 민주당 차원에서 더 할 게 없다. 그럼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까, 이 이슈가? 저는 어제 양문석 후보의 어떤 그 조치, 그건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최소한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약간의 편법이 동원됐다라는 게 문제가 됐다면 빠르게 그 집에 대한 원인을 해소하는 거, 이런 노력들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지금 그것조차도 안 하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다 나는 그 대출을 갖다가 소개를 받아서 했고 그 당시에 관행이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의 조치, 또 그 집을 팔아서라도 빨리 대출금 갚고, 그것으로 뭐 법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정치적인 문제라도 해소하고 가야 된다. 그 부분은 뭐 그 양문석 후보의 판단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차장 교수님, 이제 총선 막판에 이제 국민의힘은 김준혁 후보 막말 논란이라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에 총공세를 펴보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 비유,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한 자 팔면 용서되나, 이 비유 적절하다고 보세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뭐 적절한 논리를 구사한다고 본인은 생각할 것 같고요. 뭐 상당수 하니까 이 지금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아마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지금 뭡니까? 예. 음주운전 행위가 그러니까 음주운전 차를 판다고 해서 용서가 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의 문제가 된 아파트를 팔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차익을 일종의 뭐랄까요 사회에 기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양문석 후보의 부적절한 행위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특히 만약에 불법적인 소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지금 뭐 앞서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마을금고 중앙회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지금 행안부 또 더 나아가서는 상당히 이게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건강원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과연 이러한 이번 대출일 행위 자체가 소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대출 작업 대출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대출 사기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지금 뭐 양문석 후보 측에서 내놓았다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빙 서류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 지금 뭐 공문서나 사무서까지 위조가 됐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소위 말하는 영업 방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불법성 여부는 곧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후보 개인의 문제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예. 사실은 이 부분을 시시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만요. 지금 판세가 수백 표 차이에 의해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만큼 그러면서 상당한 위기감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양문석 후보와 둘러싼 여러 가지 파장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듣고 지나간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알겠습니다. 본인의 그 이야기하고 부합되느냐 저는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